자, 오늘은 척추질환의 자가진단법과 함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씨 탓인가요? 반복되는 허리, 목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리나 목 통증 갖고 계시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 치료법 같이 고민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오늘도 제가 외래에서 보는 경우인데요.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했는데 이게 1,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척추 골절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반복되는 허리나 목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이제 척추에 통증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큰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걱정하기 쉬우신데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척추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는 경추부터 흉, 요추, 천미추까지 해서 총 33개의 뼈가 차곡차곡 쌓여서요.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요. 이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그 신경을 척추가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척추를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척추를 아프게 하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그 척추 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표 질환 두 가지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경들이 다니는 통로가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좁아진 신경 통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란 선을 칠한 곳이 바로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저리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 허리 통증도 척추관 협착증 때문일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가 진단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의심이 된다면요,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증상들 보일 수 있나요? 네. 꼭 명심하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40, 50대 분들 중에도 이 협착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해지는 통증. 두 번째는 평소보다 느려진 걸음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쪼그리고 앉는 것이 무척 편해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질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리 양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 중에 2가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런 증상들이 저는 등 쪽에서 나타나요, 저는 다리 쪽에서 나타나요. 통증 부위가 저마다 다를 텐데 통증 부위에 따라 우리 척추 어디에 문제가 있다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등이나 허리에 통증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위를 짐작하기 쉽진 않은데요. 네. 이럴 때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그 부위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위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이 커지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덜 아프실 때 오면 좀 더 가벼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척추 치료에도 치료 단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증상이라도 있을 때 병원을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간단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1단계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고요. 병원에 빨리 오시면 이 방법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통증이 지속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이 방법에는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치료를 거듭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 수술적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치료 단계에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간단하고 덜 아프고 이런 시술들을 많이 원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법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치료법 아니면 증식주사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주사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증식주사를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네.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요. 그렇게 손상된 부위를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 입원 안 해도 되는지 몇 회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치료에 대한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주사만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거의 적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좋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 범위에도 쓰일 수 있고 치료를 거듭하면서 그 효과를 누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고 또 부담 없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치료 효과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식주사 실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새 허리 못지않게 스마트폰들 많이 사용하셔서 경추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분이 6개월 전부터 한 좌측 팔이 굉장히 저리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7세 어머님이신데요. 6개월 전부터 특히 왼쪽 팔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네. 1단계 보존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수술을 받기는 다들 꺼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나 이제 알아보던 차에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경추 MRI가 되는데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 때문에 힘들었던 분인데요. 다행히도요. 증식주사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정말 통증이 계단을 뚝뚝 내려가듯이 툭툭툭 떨어져서 오. 6회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에는 네. 처음에 그런 통증이 거의 다 없는 상태로 지금은 편안하게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하는가 했는데 증식 주사 치료로 해결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나도 척추관 협착증일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렸지만 특히 이 증상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조금 통증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걸을 때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져서 다시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이게 괜찮아진 게 아니라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어떤 치료법이 잘 맞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4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많이 춥죠? 아, 예. 네, 추운데 허리까지 안 좋으신 걸까요? 먼저 연세부터 여쭙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9살이에요.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안 좋으신지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텔레비 원장님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등이 자꾸만 이렇게 쉬어요. 등이 자꾸만 굽어. 네네네. 벌써. 예, 등이 자꾸만 굽어서요. 네. 1년 전에 그 MRI를 찍었는데, 이제 동네 병원에서 찍었거든요. 네네, 네. 어머님. 근데 이제 협착증이 있고, 이제 약간 디스크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때는 다리가 이렇게, 걸으면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네네. 요새는 다리가 아파요. 아, 최근 들어서요, 어머님? 다리도 안 예, 좋으시고. 협착증이 약간 있고, 그 병원에서는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왜 등이 이렇게 굽냐니까는, 이제 제가 아픈 뒤로, 이게 몸이 살이 싹 근육이 빠진 뒤로 등이 굽더라고요.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어요, 어머님? 한 5kg 정도. 5kg 정도요. 네. 어머니 최근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뭐 걸을 때 다리가 아프신 건가요? 네, 걸을 때 아프고요. 걸을 때 이제 자꾸만 걸으면 걸을수록 자꾸만 등이 굽어요. 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좀 앞으로 푹 숙여진다 말씀이신 거죠, 어머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MRI 보고도 이렇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뭐 근육을 살리는 운동을 하래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센터에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붙어요. 근육이. 제가 네네. 20대도 아니고 운동으로 그냥 살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조금 날마다 30분씩 걷고 했는데도 네네네. 이제 포도씩 걸어요. 힘들어요. 허리가 자꾸만 굽으니까. 예, 어머님. 어머님 이제 아마 작년 MRI를 촬영해서 이제 협착이 있는데 이제 협착의 정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네. 의사들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더 심하죠. 1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심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님 네. 이제 작년만 해도 걸을 때 다리가 아프지 않으셨는데 네. 올해는 이제 걸을 때 아파요. 다리가 아프단 말씀은 네. 이제 네. 협착이 작년에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1년 사이에도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님.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작년에는 왼쪽처럼 저렇게 완전 정상 아니었을지 몰라도 네. 조금 좁은 상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좀 더 심해진 상태일 수 있는데요. 네. 어머님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살도 좀 빠지면서도 근육도 같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협착도 좀 심해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실제로 걸을 때 다리도 아프고 나도 모르게 이제 상체가 살짝 굽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네. 네. 예, 이럴 때는 협착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근육 약해진 것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육 약해진 것은 척추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고요. 어머님이 나이가 69세로 좀 많다고 나이 때문에 근육이 안 붙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실제로 외래에서 제가 70대, 80대, 90대 분들을 만나 보면은 정말 허리 척추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근육이 조금씩 붙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센터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집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좀 쉽지가 않아서 네. 운동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 이제 네. 협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좀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협착이 좀 심해진 건 아닌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치료를 좀 시작을 다시 하시고
예. 1단계만으로도 증상 해결이 되지 않으면 2단계 치료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런 방법들 중에 어머니께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얘기죠? 어머니 꼭 치료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예. 1단계와 2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걷는 게 쉬워지고 편해질 수가 있고 또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허리를 또 바로 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협착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어머니. 그러면 예. 시술로도 가능해요? 그럼요, 어머님. 1단계 치료를 받고 잘 안 될 때 2단계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명심하실 건 수술 없이도 내 협착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 명심하시고요.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에서 검사도 한 번 더 받으시고 여러 치료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벌써 이제 등이 굽기 시작하셨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만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병원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제 작년에 들었던 기억,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심한 협착이 아닙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 2년 사이에 협착이 갑자기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듯이 네. 단계의 치료를 받아 나가시면서 증상을 해결해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걷는 것이 편해져야지 운동도 다니시고 또 일상생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제로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운동센터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등이 이렇게 굽어서 오셨는데 병원 다니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펴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포기하지 마시고 수술하지 않고도 2단계 시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병원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